유족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입니다. 합의하면 뭐가 달라지고 합의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합의를 하면 첫 번째 줄어들어요.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서에 이렇게 써야 합니다. 형사 절차상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위한 합의금. 그리고 라는 단어는 합의서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형사 합의금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망사고에서 형사합의는 얼마냐 보다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합의를 피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통 포함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수천만 원 날아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이효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에 큰 짐을 지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이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사망사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보험사랑 민사합의는 거의 끝났고요.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하자면서 금액을 제시하네요. 두 개는 별개인 거 맞죠?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죠? 민사는 돈 이야기, 형사는 처벌 이야기 같으니까요. 근데 사망사고에서는 이 둘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거의 항상 유족이 손해를 봐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보험사 위자료는 보험사 거고 가해자에게 받는 건 형사합의금인데 왜 둘 다 못 받아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해 보이지만 법이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민사위자료는 한 번만 인정돼요. 그리고 대신 내줄 수 있는 주체는 세 곳입니다. 첫째, 사고난 운전자. 둘째, 차량 소유자. 셋째, 자동차 보험사. 이 중 한 군데에서 위자료를 받으면 나머지 둘에게는 같은 이름으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민사위자료를 받는 순간 유족이 행사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끝이에요. 가해자에게 당신이 잘못했으니 위자료 더 주세요 라고 따로 청구하는 길은 막힙니다. 그럼 형사합의금은 뭐냐? 가해자가 가져오는 형사합의금은 민사위자료랑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형량 좀 줄여주세요. 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돈으로 표현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바라보는 시선. 보험사나 법원은 형사합의금을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형사합의금 중 일부는 민사위자료의 일부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형사합의금을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받아버리면 민사위자료가 그만큼 깎일 위험이 생겨요. 실제로 좋은 마음으로 형사합의 먼저 했다가 민사위자료가 수천만 원 줄어든 경우 제일 상담에서 많이 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민사위자료와 형사합의금은 이름만 비슷하지 역할도 다르고 잘못 다루면 손해보는 지점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망사고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항상 같이 놓고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사망사고 배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유족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첫째, 장례비 딱 500만 원. 장래에 실제가 얼마가 들었든 법에선 정해둔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이 일실수입, 사망사고 배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이에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1. 기준소득,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약 310만 원. 직업이 없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 금액 근처로 인정이 됩니다. 2. 가동연령, 기본적으로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봐요. 3. 과실, 유족 측 과실 20%면 일실수입에서 바로 20%가 빠집니다. 30%면 30% 빠지고요. 이 부분이 보험사랑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영역이에요. 3. 위자료, 우리나라 사망위자료의 기본은 1억 원입니다. 나이, 직업, 재산 상관없이 기준이 같아요. 여기에 과실이 있으면 또 줄어들어요. 20% 과실이면 8천만 원, 30%면 7천만 원. 음주 뺑소니, 어린이 사망사고처럼 비난가능성이 아주 큰 사건들은 판사님이 2천에서 5천 정도 더 올려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 계산이 중요하냐? 사망사고의 민사배상은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이 세 가지로 끝이에요. 한번 합의되거나 판결로 확정되면 다시 열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험사랑 먼저 합의를 해버리면 가해자에게 따로 민사위자료를 받겠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사라진 상태에서 형사합의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또 형사합의금을 잘못 받으면 민사위자료가 깎이는 이유도 결국 이 셋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라서 그래요. 이제 유족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입니다. 합의하면 뭐가 달라지고 합의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합의를 하면 첫 번째, 형량이 줄어들어요. 실무상 합의가 되면 대부분 집행유예 나오고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형사 합의금이 들어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 준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민사위자료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민사위자료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민사에서 받을 돈이 깎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서에 이렇게 써야 합니다. 형사 절차상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위한 합의금, 그리고 위자료라는 단어는 합의서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합의를 안 하면 첫 번째, 실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특히 유족의 잘못이 없는 100대형 사고라면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둘째, 형사합의금 못 받습니다. 민사배상은 보험사가 그대로 진행하지만 가해자 개인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세 번째, 가해자가 쓸 수 있는 가명 카드가 줄어들어요. 합의도 없고 공탁도 거절하고 탄원도 없으면 판사님이 형을 줄여줄 이유가 적어집니다. 결국 선택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 가족에게 지금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해자의 처벌인지 우리 가족의 생활과 보상인지, 둘 다를 완전히 다 가져가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형사 합의금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망사고에서 형사합의는 얼마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합의를 피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첫째, 민사배상 구조를 아직 정확히 모를 때 이 상태에서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손해봅니다. 둘째, 합의서를 가해자나 보험사 쪽에서 써온 그대로 받으려 할 때 거기에는 보통 위자료 포함 민형사상 일체 이의 없음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수천만 원 날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가해자의 태도가 형량만 줄이면 된다는 그런 느낌일 때 유족 입장에서는 얻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합의를 고려할 수 있을 때는 첫 번째, 이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합의금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보상될 여지가 있을 때. 두 번째, 민사 쪽 금액 구조를 어느 정도 확인한 뒤에 형사 합의금이 민사 위자료에 끌려가지 않도록 문구나 어떤 방식이 정리가 됐을 때. 세 번째, 가해자의 반성과 태도가 실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일 때. 공탁은 형사 합의가 잘 안 되었을 때 가해자 측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공탁인데요. 유족이 합의를 안 해줘도 나는 돈을 법원에 맡기겠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공탁이 들어오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유족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줘도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돈은 넣고 이만큼 반성은 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생겨요. 판사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족이 공탁금을 받아버리면 민사 위자료에서 깎일 위험이 생깁니다. 보험사는 거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위자료 일부를 받으셨으니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민사에서 불리한 출발선을 안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공탁은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받으면 손해, 거부해도 손해일 수 있어서 케이스별로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공탁을 받아볼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민사에 영향이 적게 가도록 문구나 절차를 세팅한 공탁일 때. 두 번째, 실형 가능성은 낮고 합의금이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운 사건일 때. 셋째, 유족의 경제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일정 금액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이때도 민사의 어떤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절대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민사 합의나 소송이 아직 시작도 안 된 단계. 둘째, 공탁서에 위자료로 본다, 정신적 손해배상 일부로 본다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경우. 셋째, 가해자 측이 공탁으로 어떤 형량만 줄이려는 의도가 이렇게 너무 뻔히 보일 때. 결국 공탁은 민사에서 얼마나 깎일지, 형사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이 둘을 같이 보고 결정해야 해요. 사망사고 형사 합의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감정으로 먼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해요. 합의 안 해요. 혹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받을게요.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판단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나는 무엇을 더 우선하는가? 가해자의 처벌인가? 우리 가족의 생활과 보상인가? 이 답이 먼저 서야 형사합의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두 번째, 지금 제시된 금액이 정말 마지막 금액인가? 형사합의금은 첫째 안이 마지막인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게 최대입니다. 더 이상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실제 마지막인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 합의 문구가 민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합의서에 위자료로 본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부로 가름한다, 민사상 채무를 모두 해결한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민사 위자료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할지 말지보다 어떤 문장으로 합의서를 쓸지가 유족의 손해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형사합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내 사건이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혼자서 판단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같이 천천히 정리해 보셨으면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연락 주시면 최대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이효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